예, 이교시입니다. 관리 운영을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등 정부 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 근로자가 대상인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 비례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민과 도시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상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득 비례 정률자 대신 보험료 부과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료비 지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료비 지불에는 행위별 수가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일괄계약제 등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에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점수제 또는 성과불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DRG라는 약자를 쓰는데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분만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이나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간 종별과 입원 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백내장 수술, 편도선 수술, 맹장 수술, 치질 수술, 제왕절개 수술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괄 계약자는 일괄이라는 뜻이 총액이라는 뜻인데요. 의료기관의 1년간 운행비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맺은 후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건강보험 사례 스위스와 영국 또 독일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고요. 주로 책에는 이 네 나라가 자주 나오는데요. 스위스의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1911년도에 제정되고 1994년도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스위스 건강보험 제도는 강제 가입인 기초건강보험이라는 제도와 가입의 강제성이 없는 임의 보충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민간보험의 제원리를 바탕으로 비영리 민간보험자 또는 질병금고 등이 보험자가 되는 민간보험 위주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스위스는 건강보험 가입 단위가 원칙적으로 개인입니다. 피부양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도 스위스 행정단위 중심으로 하는 주와 유사한데요. 그 말을 칸톤이라고 합니다. 칸톤은 스위스 행정단위 중심으로 주와 유사한 곳입니다. 칸톤에 따라 보험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험급여 범위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또한 스위스 기초건강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칸톤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의 진료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칸톤이나 해외에서 보험급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임의 보충 건강보험에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스위스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개개인이 가입자가 됩니다. 2003년에 92개의 보험자가 있으며
기초건강보험 운영에 관해서는 2004년부터 연방보건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보험급여는 기초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서비스가 의학적 효과성, 적정성을 유지하고 비용 면에서는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외래나 입원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질병, 출산, 사고, 선천성 질환 및 합법적인 임신 중절,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의한 예방 서비스와 산전 산후 검사 및 진찰, 분만, 수유 상담, 불가피한 질환에서 기인한 치과 진료, 치료 목적의 온천 비용과 물리치료, 의료적 필요에 의한 특별 이송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보험 재정이 있고요. 스위스의 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보험료 보조가 있습니다. 가입자의 소득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거주 지역별로 정해지는데요. 동일 칸톤 거주자라 할지라도 보험자, 면책금액,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보험자는 연방 사회보장청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정하여 연방정부가 매년 11월 중에 다음 연도 칸톤별 보험자별 평균 보험료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보조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법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를 낮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소득의 8에서 10%를 상회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정부 또는 칸톤의 일반 조세 수입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조해 줍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의 보험자 및 보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는 면책금과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은 면책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10%를 연간 최고 700프랑, 미성년자는 연간 350프랑까지 본인 부담합니다. 독신자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에 매일 10프랑씩 입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독신자는 입원 기간, 면책금을 상회한다는 금액의 면책금이라는 것은 연간 면책되는 금액인데요. 최저 300프랑에서 최고 1,500프랑까지 5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가입자는 높은 면책금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험료를 감액받게 됩니다. 면책금에 따른 보험료 경감률은 매년 연방정부가 고시를 하는데요. 성인 가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300프랑의 면책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의료의 공급 및 진료보수 지불 제도라는 특징에 대해서 스위스를 살펴보면 가입자는 외래 진료의 경우에 거주하는 칸톤에 있는 인증 또는 보험자와 계약된 의료 제공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에는 칸톤 보건청이 인증한 거주 지역 내에 있는 병원과 표준 병실, 2인실 이상이죠. 표준 병실에만 입원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민간병원은 칸톤 보건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초건강보험 가입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는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외래의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 입원의 경우 칸톤에 따라 포괄 수가제인 DRG라는 것은 주로 정액제를 말합니다. 포괄 수가제인 DRG 또는 총액 예산제에 의해 진료 보수가 지불됩니다. 그러면 스위스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스위스는 보험자의 재정적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한계, 이 말은 가입자 간의 불평등성이 급등하는 의료비와 사회적 연대성이 미흡하거나 저소득층의 보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수차례 이런 개혁을 위해
제도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합의를 얻지 못해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94년에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그 개정된 그 건강보험법이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의 변경과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종합적인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급여 범위와 질을 제한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저소득자의 보험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가입을 강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그 보험자는 연방사회보험청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가입자 선별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험자는 모든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 단위로 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스위스 건강보험 제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을 보면요. 2014년도 스위스 연방과학기술원에 따라 2010년 이후 낮은 약품 가격과 의사수를 줄이는 방안 등 정부 책정으로 의료비 지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요. 그렇지만 2015년도에 2.8% 증가하고 2016년도에 3.7% 증가로 향후 기초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축소와 의사수를 줄이는 방안 등 다각도로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출범은 그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가 보건서비스가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여 생산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하므로 의료보험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운영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베버리지가요. 그리고 또한 1948년 이전에 영국은 약 1700개의 지방정부 소속 병원과 1000개의 자선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1948년 제정된 국민보건서비스 법안에서 강한 정부로서의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후 등장한 보건부 장관 배번이 이들 병원을 국유화하여 보건부 산하 보건청 소속으로 일반의들은 독립개혁자로 보건부 장관과 협약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되 별도 조직인 집행위원회 소속으로 기타 지역 보건서비스는 지방정부로 삼원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출범한 영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기본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으로서 재원의 약 85%가 세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보건행정조직인 보건부가 의료보장조직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보험의 보험료가 국가보건서비스 재원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관리를 맡은 사회보장청이 또한 의료보장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의 객출과 현금급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부문에 의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의료 공급 조직은 모두 공공성을 갖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일반 가정의는 단독인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합동 진료 체제로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경제발전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불황과 공황의 영향으로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국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요 산업을 공유화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08년에 노인연금 제도를 효시로 해서 1911년에 국민보험법을 제정하여 보험료에 의존한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회보험 제도는 종합적 관리 운영 조직이 없어서 각각의 사회보험 제도가 여러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1년 베버리지의 영향으로 기초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복지 이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통합적인 단일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기본 골격으로 현재까지 적용 및 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부과 및 징수 업무,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회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사회보장성 산하조직인 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하여 일괄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료보험 제도인 NHS 제도는 영국의 일반 국민들에게 대단한 인기가 있으며 전후복지국가에서 실시한 제도 중 가장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이 갖는 경직성과 의사결정의 중앙 집중화, 혁신과 효율 중대에 대한 유인 부족 등으로 많은 비판이 가해져 왔으며 이는 곧 개혁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NHS 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먼저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제도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나 개업의 의사, 병원 등의 재원을 할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인 선택적 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의 입원 문제가 있는데요. 입원을 위한 환자의 대기 시간이 평균 3개월을 요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기에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NHS 제도하에서 재원의 할당 문제가 결국 재원의 부족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한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되기가 극히 어려우며 현재 제도 내에서 일부 비효율적인 재원의 분배가 재원 부족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S 제도의 대체로 1차 의사에 대한 보수 지불 방식이 인두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료 공급에 있어서 재정적인 동기 부족으로 책임의 전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중앙 집중화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NHS 종사자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합의 사항이므로 지역 노동시장에서 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나름대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시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직이 단순한 업무를 함으로써 비효율성 초래와 함께 대기 시간의 악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점을 살펴보면요. NHS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 1985년에 발표된 스탠포드 대학의 앤토벤 교수가 NHS를 진단한 결과 공고했는데 내부 시장을 창설하는 안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보건유지 조직 HMOS를 모방한 것으로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건법에 의해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의 NHS는 관료적, 계층적으로 편성된 보건부 밑에 병원이 위치하여 1차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의료부터 이송된 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의는 인도제 방식으로 병원은 예산을 보건부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시장의 도입 이후 NHS 시장에는 자금 보유 일반이
지역보건당국, 진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환자 등 세 가지 유형의 구매자가 있게 되었고, 세 가지 형태의 공급자 즉 NHS 신탁, 보건부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사적 부문 시설들이 생겨 이들 구매자와 공급자 간에는 계약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등록된 주민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일반의 신청에 의해 이들에게 보건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예산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진료하고 2차 진료나 의약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신의 예산으로 병원이나 약국의 계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신탁 NHS 트러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병원들 중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요. 이들은 보건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 경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용은 일반 의와의 계약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 수수료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의료보험제도의 시사점으로는 일단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베버리지 계획 그리고 베버리지 보고서라고도 하고요. 이 보고서가 그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시키는 계기가 된 아주 유명한 것이 확연한 지주의 사실입니다. 의료보험 또한 사회보험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 베버리지와는 상당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1945년에 가족수당법 1945년 그리고 1946년에 산업재해국민보건법과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서비스법 등 많은 보고서의 공고사항들이 입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국민은 열하면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보건보호는 국가가 보좌하는 서비스이며 의사는 독립적이거나 의료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치료비용의 지불은 간접적이고 전문인인 집단은 꽤 강력하며 의료시설은 주로 공립이며 국가의 역할은 중앙 집중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복지 제도를 왕관에 비유한다면 국가보건 서비스 제도는 왕관의 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8년 실시 이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고 외국으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받으면서 끊임없는 개혁의 시도가 모색되어 왔으나 치료 대기자 명단의 증가와 대기기간의 장기화, 열악한 보호 수준 등 보도 매체 비판의 주 대상으로서 또는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측면에서 핵심 과제가 NHS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독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는데요. 독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지향하는 사회건강보험의 유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구는 연방보건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주마다 주보건부가 구체적인 법령 제정, 병원 기획과 질병 등록 관리, 예방, 전염병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은 국민건강조합들이 담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공적건강보험 의무 가입한도 이하 소득자는 공적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 가입 한도 초과 소득자는
공적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대부분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소득자도 공적 건강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 유형인데요. 먼저 현금 급여로서 상병수당은 근로소득의 7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출산 근로자를 위한 모성수당, 교통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공적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 즉 입원진료, 외래진료, 비의료 인력의 서비스와 처방의약품, 건강검진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급 요건은요, 그 상병수당에 있어서 질병 및 입원으로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병원 재활시설에 입원해서 건강보험조합의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그 보험료, 추가보험료, 연방보조금 등인데 이 중 보험료는 고용주가 7.3%, 근로자가 8.2%, 총 15.5%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험료는 건강보험조합별로 재정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조합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인데요. 연방보조금은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스위스의 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그 다음에 영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인 NHS,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건강보험제도를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어, 좀 쉬셨다가 다음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